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파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2024년도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변수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이젠 바람이 훈풍해서 완전히 살을 내는 삭풍으로 돌변을 하고 있습니다. 뼈를 시리게 할 정도의 기세인데 이걸 계속해서 남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으로 착각을 하는 게 문제죠. 정말 위기 상황에서 그걸 위기라고 부르지 못하니 아니 무슨 홍길동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복잡 미묘한 상황. 그러나 정말 아닌 건 아니죠. 자꾸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하니까 판단 미스, 오판이 되는 건데 내년도를 강타할 부동산 PF 시장 이미 살생부까지 등장했다는 찌라시도 돌고 있어요. 골라내겠다는 건데 이제 더 이상 막아줄 수 있는 한계 수위를 넘어선 거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물고 있는 돈의 액수가 134조 원 규모, 아주 심각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위기감의 배경과 더불어서 터져나오고 있는 가계부채. 12월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672조 원 수준. 이건 11월 말과 대비해서 거의 2조 2천억이 늘어나 있는 추세입니다. 11월보다 확대될 가능성 커 보이고요. 8개월 연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죠. 아니 지금 빚폭탄이 터질까 말까인데도 12월 넘어져도 배신을 이렇게 땡기는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빚 문제 때문에 그저 웅크리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새 야금야금 불과 보름 동안 빚 규모를 2조 2천억이나 증가를 시키고 있네요. 또 그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 보름 만에 1조 4천억 가까이 급증한 영향이 크죠. 이건 개인 대출이 증가했다기보다 집단 대출,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할 사람들이 건설사 통해서 받는 대출인데 근데 이게 맞다이로 가는 개인 대출보다 위험해 보이죠. 왜냐? 지금 건설사 분양 성적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이죠. 미분양은 그냥 당연한 공식 같아 보이고 항상 밑장으로 깔고 있는 게 바로 선착순, 무순위, 자녀 물량 이런 식으로 털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수도권 지방은 악성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집단 대출까지 엮여버리면 이거 교통정리가 안 될 가능성 많습니다. 그대로 자금 병목 현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단 15일 만에 늘어난 액수로 인해서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697조 원인데 이제 놀랍지도 않다. 조 단위 액수가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지. 하기에 이건 만지기는커녕 볼 수도 없는 액수잖아요. 근데 거뜬하게 이제 보름 단위로 2조 원이라는 수치 단숨에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이 약간은 주춤했었는데 지금 시중은행 창구가 워낙 깐깐하게 나오니까 우회적으로 돌아서 신용대출로 수요가 말을 달린 것 같고요.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가? 특히 주담대가 그냥 완전 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여전히 집값에 대한 기대를 많은 사람들이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 향후 지금의 하락 추세 극복하고 반드시 내 집은 오를 거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 지표를 그것도 하락을 넘어서 폭락할 거라는 사실을 눈앞에 그 지표를 들이밀어도 이걸 절대로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 달력 하나 살짝 넘어가는 1월 서울 아파트는 비수기 기간에도 기록적인 폭락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공산 아주 큽니다. 이미 선수들 빠져나갈 플랜 다 세우고 집을 빼기 위해서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역으로 이 시국에 진입을 서두르는 분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조 1구역이 제2의 둔촌주공이 될 거라고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조합에서 집행부 공백을 들어서 해당 건설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발단이 돼서
전격 공사가 중단이 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단 일자는 2024년 1월 1일입니다.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사안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지난해 10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시작된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는 조합장 직무정지로 인해서 1년치 공사분 1,800억 중에 한 푼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거 뭐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규모 여기 굉장히 큽니다. 28개 동 2,451세대 규모, 은평구 재개발 최대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사태가 터지게 된다면 뭐 후폭풍이 어마무시할 것 같죠. 일단 공사 대금과 연관이 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 자체가 올스톱이 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여기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던 곳, 좀 전에 언급해드렸죠.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 여기도 큰일입니다. 내일 21일이 결판의 날이 되겠는데요. 바로 국회 소위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내일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올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죠.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이 되고 워낙 뭐 의견차가 심해서 이게 제대로 통과가 될지가 의문이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둔촌주공 입주자 30%가 나락 위기에 처해 있어서 난리가 났다고 하죠. 자력으로는 뭐 잔금을 치를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 굉장히 지금 뭐 난처한 상황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단지가 그냥 뭐 단군 이래 최대의 참사 단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21일 국회 소위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하루 종일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애초에 몇 차례 논의에서는 뭐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않아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말도 많이 돌고 있었죠.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여기 당첨되신 분들 특히 30% 정도가 전세 주고 잔금을 치러야 할 분들인데 그냥 뭐 대략 난감하게 생긴 겁니다. 결국 항의가 뭐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마땅히 뭐 조합 측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현실이죠. 30% 정도 되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12,000가구 중에 3,600가구 정도가 당장 집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아파트 수분양 받을 때는 실거주 의무 반드시 폐지가 될 거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뭐 영영 물 건너 가버리게 됐다는 소식은 그냥 청천벽력으로밖에 들리질 않죠. 이미 지난주 12월 15일에 전매 제한이 풀렸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 조합원 분양권 빼놓고는 일반 분양권은 전혀 시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니 뭐 예비 입주자들 뭐 난리가 난 거죠. 30%에 해당하는 대략 3,600세대가 법을 무시하고 임대 놓으면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게다가 잔금 안 치르고 버티면 중도금 대출 연장도 안 되고. 일단 고금리 상황에서 연체 이자를 계속해서 물어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LH의 분양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아무 실익이 없어져 버리는 극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 취소분들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면 당연히 무순위 줍줍으로도 쏟아지게 될 텐데 지금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양철 지붕 위에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닌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둔촌주공 입주자 30%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몰린 거죠. 그것도 대부분 대출을 끼고 진입을 한 건데 기본 전세 보증금 확보도 못할 거고 잔금 치르기 뒤지게 어려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분양권 갭으로 치고 빠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 그냥 완전히 그 집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 중 지방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는데 이분들 지방에 있는 집 놔두고 바로 들어와 살아야 하는 정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빗발치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 둔촌주공 분양권 가격이 훅 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23억 가까이 간다고 뭐 반색을 하던 분위기가 그냥 아래로 푹 꺼지고 있죠. 18억까지 내려왔는데요. 고점 대비 5억 정도 빠진 상태죠. 이거 그냥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양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특히 팔려고 내놓은 매물들이 이렇게 거래된 가격보단 그래도 최저가라 해도 2, 3억 정도 높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거 뭐 내려앉은 거래가와 아주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아마 매물 시세, 호가 시세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좀 전에 말씀드린 분양권 거래가 애시당초 되질 않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질 않아요. 그런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거래가 안 되면 이건 뭐 정말 가격 기대라는 말도 꺼내기가 힘들죠. 기본 뭐 시동, 거래라는 시동이 걸리질 않는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보합 정도면 뭐 다행이게. 자동차라는 게 사면 그때부터 감가가 시작이 되는 거고, 아파트라는 것도 거래가 끊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 이상의 감가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서울 분양시장이라도 분양권 거래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해야 될 만큼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게 되면, 아니 뭐 12월에 꼴랑 370건 거래량이 다죠. 이러니 무슨 분양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둔촌주공 당첨자들 난리가 난 겁니다. 특히 자금이 헐거워서 그냥 온몸으로 스스로를 끼워 넣은 사람들, 이분들은 뭐 영끌보다 더 과감해요. 그냥 스스로를 산화시킬 만큼의 에너지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진입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후 자금 우회로를 확보, 분양대금 확보하려 했던 분들인데, 이거 뭐 정말 막막하게 됐다는 얘기죠. 이후에 이게 감당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 가까스로 대금 정산했어도 집값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할 시엔 그대로 또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 경매 시장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가 너무도 귀에 익숙한 아파트들, 청담자이, 여기도 경매로 나왔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좀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사연이 아주 깊을 겁니다. 결국 20%까지 유찰됐고요. 최저가 28억으로 경매에 붙여졌죠. 청담자이 정도면 뭐 급매로 내놓으면 누군가는 충분히 태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경매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반포구 미도 아파트, 여기도 20% 유찰이 돼서 최저가 15억의 경매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반포 쪽 집값 뭐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포자이가 고점 39억에서 31억까지 떨어지는 하락세 보이고 있죠. 그 정도로 반포 쪽 집값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10억 가까운 낙폭을 보이는데 무슨 나야가라 폭포 물줄기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경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의 초입지에서도 이렇게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11월 아파트 경매 건수도 2,829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로 가장 많은 추이로 증가 추세. 경매는 향후 매매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주는 선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 건수가 폭증한다는 건 집값이 12월 들어서 엄청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 많다. 대부분 보합 수준에서 완만하게 하락할 거라고 하는데 이건 뭐 부동산 심리 안정화를 위한 발언이죠. 그냥 접대 멘트라 보면 되고요. 하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빠를 거고 1차 하락장보다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게 될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집값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든 환경 그냥 뭐 똘똘말이죠. 똘똘말이. 이거 뭐 LA 캘리포니아 롤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바로 12월은 한국 부동산 집값의 관역을 정확하게 뚫어버리는 아주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정말 내일 12월 21일은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 높은 날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달라질 가능성 높죠. 아마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에는 양자가 너무 엇갈린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에 나온 금리 인하라는 기대는 그냥 기대 심리일 뿐이지 정작 그 금리를 움직이는 주체들은 요지부동, 입을 털어주는 수준에서 접대 멘트로 기울어질 가능성 높은 고금리 기조, 긴축적인 분위기 그대로 이어갈 것 같이 보이고요. 여전히 가계부채는 12월도 최고를 찍었고요. 역시 한국은 부동산 불패공화국이라는 껍데기를 여전히 걸칠 수밖에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정작 이번 2차 하락장에는 이런 허울이 완전히 벗겨질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기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대조 1구역의 전격적인 공사 중단, 그리고 둔촌주공 위기,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네요. 정말 빚거지라는 말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될 건지는 내일 결과에 따라서 그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